국민의힘이 대구 선거대책위원회를 출범하고 보수 텃밭을 지키기 위한 총력전을 선포했습니다. 낙하산 밀실 공천 논란으로 분열되고 있는 보수 지지층을 결집시켜 단 한 석도 내주지 않겠다는 각오입니다. 정부가 비수도권 개발제한구역 규제 완화를 추진합니다. 이에 따라 달서구의회는 대곡동 개발제한구역에 공공기관을 유치하자고 제안해 관심을 모읍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대구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국민의힘이 대구 선거대책위원회를 출범하고 전통 보수 텃밭을 지키기 위한 총력전을 펼칩니다. 공천 번복과 낙하산 공천 논란으로 분열 양상이 나타나고 있는 중구 남구 보수 지지층에 단합을 호소하고 수도권과 부산까지 경부선 격전지에서도 승리하도록 힘을 모을 것을 결의했습니다. 우성문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제도 어렵고 나라도 어려운데 이런 때일수록 뜻을 모아 단합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난 26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총선을 앞두고 찾아온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에게 한 말입니다. 국민의힘 대구 선거대책위원회도 보수가 힘을 모으지 않으면 이번 총선은 패배한다는 위기의식을 자극하며 보수 결집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번 선거만큼 되게 어려운 선거는 제가 경험하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많이 어렵습니다. 순간적인 감정이나 조그마한 섭섭함에 휘둘려서는 안 됩니다. 이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마저 단결하지 못하고 단합하지 못하는 이 선거는 필패입니다. 대통령의 낮은 지지율, 낙하산 밀실 공천 논란 등으로 보수 지지층 분열과 중도층 이탈 조짐을 보이는 텃밭부터 단단히 지키겠다는 의지도 내비치고 있습니다. 강대식 대구 선대위 총괄본부장은 특히 공천 논란 등으로 민심이 흔들리고 있는 중남구에서 더더욱 분열과 이탈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텃밭의 지지세를 공고히 다져서 국힘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부선 격전지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기반을 대구에서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 대구 경북은 어떤 지역입니까? 2년 전 대통령 선거 때 벼랑 끝에 걸린 대한민국을 건져 올린 지역이 이곳 대구 경북입니다. 대구에서 똘똘 뭉친 힘을 경부선을 타고 수도권으로 그리고 저 부산 서부 지역으로 우리 보냅시다. 박근혜 전 대통령까지 방문하며 보수 텃밭에서 친박계 무소속 바람 차단과 전통 보수 결집에 총력을 기울이는 국민의힘. 이에 맞서 보수 분열의 틈새를 공략해 변화의 바람을 일으키려는 야당과 무소속 후보들의 대결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BTV 뉴스 우성문입니다. 제21회 총선의 공식 선거운동이 내일부터 시작됩니다. 대구는 국민의힘의 초강세 속에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의 추격세도 만만치 않습니다. 전체적인 대구 총선의 구도를 김민재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제22대 총선에 출마한 대구 지역 후보자들은 모두 34명입니다. 경쟁률은 2.83대 1. 4년 전 21대 총선 당시 59명이 출마해 평균 4.92대 1의 경쟁률을 보인 것과 비교했을 때 크게 줄었습니다. 정당별로 보면 국민의힘은 12개 선거구 모두 후보를 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8곳, 진보당 2곳, 녹색정의당 1곳 등입니다. 4년 전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은 12개 선거구 모두 후보자를 냈지만 이번 총선에서는 4개 선거구에서 결국 후보자를 찾지 못했습니다. 다만 진보당 새진보연합과의 선거연대를 맺었고 국민의힘과 1대1 구도를 만들었습니다. 선거연대를 통해 서구를 제외한 11개 선거구에 후보자를 낸 셈입니다. 국민의힘은 이번 선거에서 12석 전석 석권을 자신하고 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당선 목표치를 점점 올리고 있습니다. 불과 2달 전만 하더라도 대구 민주당은 한 석이 목표였지만 지금은 목표치를 35% 득표율, 3명 당선으로 높여 잡았습니다.
실제로 역대 총선에서 대구 민주당의 득표율은 상승 추세입니다. 지난 19대 총선에서 민주당의 득표율은 19.6%에 불과했지만 21대 총선에서는 거의 10%포인트 가까이 올랐습니다. 지난 20대 총선 당시 민주당은 수성갑에서 김부겸 전 총리가, 북구을에서는 민주당 비례대표 출신의 홍일학 의원이 무소속으로 당선되기도 했습니다. 그럼 역대 총선의 투표율을 알아보겠습니다. 대구 지역 투표율은 지난 2008년 18대 총선부터 점점 높아졌습니다. 18대 총선 당시 45.1%에 불과하던 투표율은 4년 전 21대 총선에서는 67%까지 올라갔습니다. 올해는 4년 전의 기록을 깰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이제 우리 지역의 대표를 뽑는 국회의원 선거가 채 2주도 남지 않았습니다. 사전투표는 4월 5일부터 이틀간 진행되고 4월 10일 투표는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국민의힘이 12석 전석을 다 가져갈지 아니면 야권의 불모지라 불리는 대구에서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이 당선자 배출이라는 목표를 달성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민재입니다. 지난달 윤석열 대통령이 비수도권의 개발 제한 구역 규제 완화책을 발표한 이후 지역에서도 개발 제한 구역 해제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달서구의회는 대곡동 개발 제한 구역에 공공기관을 유치하자고 제안해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천혜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달서구 대곡동 한실마을에 있는 개발 제한 구역은 면적이 14만 제곱미터로 축구장 20개 정도 되는 땅입니다. 1972년에 지정된 이후 50년 넘게 개발이 멈춘 사이 주변은 아파트 단지가 밀집한 도심으로 발전했습니다. 집은 다 개발돼가지고 다 들어갔는데 논만 개발 그린벨트로 60년 동안 박정희 시절 묶어놨니 알까지 이렇게 묶어놔가지고 동네 사람들이 죽을 지경입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비수도권 개발 제한 구역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환경평가 1, 2등급지를 국가전략사업이나 지역전략사업으로 추진할 경우 개발 제한 구역 해제를 허용한다는 내용입니다. 달서구에는 성서산업단지와 달성산업단지, 앞으로 들어설 예정인 제2국가산단과 멀지 않은 대곡동 개발 제한 구역 일대에 공공기관을 유치하자고 제안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서대구 KTX와 유천 RC 교통 및 대구 시공까지 접근성이 뛰어나 물류 및 교통의 중기로도 손색이 없습니다. 국가 균형 발전과 지방 이전에 따른 거부감 또한 해소할 수 있는 IBK 기반의 유치에 최적절하고 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의 관련 발언이 나온 지 한 달이 지났지만 아직 별다른 움직임은 없는 상황입니다. 실질적으로 이게 작동을 하려고 하면 관련 지침이나 관련 법규가 개정이 돼야 되거든요. 국토부에서 하니까 이제 그 안을 가지고 국토부에서 지침을 개정하면 그 이후에 그거를 근거로 해가지고 우리가 치고 나갈 수 있죠. 개발 제한 구역 규제 완화 방침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상반기 내로 지침을 개정하고 하반기에는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성서 행정타운 예정부지에 이어 공공기관을 유치할 수 있는 선택지가 달서구에 하나 더 생길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BTV 뉴스 천혜열입니다. 대구 남구가 전국 최초로 인구 정책국을 신설해 고령화 등 인구 위기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추진합니다. 남구는 앞으로 생활 인구 50만, 정주 인구 20만 달성을 목표로 하는 무지개 프로젝트를 수립해 10년간 1,500억 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우성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급속한 고령화 추세에 따른 인구 감소 지역인 대구 남구. 1인 가구 비중도 대구에서 가장 높은 지역으로 특단의 인구 대책이 요구됩니다. 이에 남구청이 갈수록 심화하는 인구 위기 극복 특별대책 무지개 프로젝트를 추진합니다. 지난 1월 조재구 남구청장이 인구 위기 대응 방안 마련 지시에 따라 구성된 인구정책 TF가 그동안 전문가 토론과 자문을 거쳐 마련한 정책입니다. 청년들은 지금 결혼을 포기하고 있고 결혼한 우리 신혼부부들도 출산을 기피하는 그런 실정이 와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위기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이런 위기 상황을 조기에 극복하고자 우리 남구청은 특단의 인구 정책을 마련했습니다.
남구 무지개 프로젝트는 미래 10년 생활인구 50만 명 명품 도시 남구를 비전으로 정주 인구 20만, 체류 인구 30만 명 달성을 목표로 설정했습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결혼, 임신 출산, 보육, 교육, 주거, 일자리, 청년 문화관광 등 7대 분야에서 결혼, 임신, 출산 원스톱 지원과 신혼부부 대출이자 지원 등 21개 실천과제를 추진합니다. 특히 전국 지자체 최초로 오는 7월 인구정책국을 신설하고 향후 10년간 지방소멸 대응기금 500억 원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1,000억 원 등 총 1,500억 원을 투입키로 했습니다. 또 2026년까지 남구 일대 8,000세대 규모의 재개발 재건축 아파트 입주를 앞두고 다자녀 신혼부부에게 연 100억 원 한도로 주택 구입 자금과 전세자금 대출 이자도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 사업은 미분양 아파트에 입주하는 결혼 후 7년 이내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추진할 예정이며 자녀 1인 가구에 월 25만 원을 지원을 하고 자녀 2인 가구까지 지원할 계획에 있으며 추후 심도 있는 검토와 주민 의견을 수렴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밖에 남구형 고품질 임대주택 사업, 남구 소재 대학과의 협력체 구성, 앞산자락 카페 마실 신축으로 결혼, 출산, 보육의 통합 거점을 마련키로 했습니다. BTV 뉴스 우성문입니다.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특히 농촌의 일손 부족 문제는 갈수록 심해지고 있습니다. 부족한 인력은 대부분 외국인 노동자들이 채우고 있는데요. 그런데 최근 외국인 불법 체류자 단속이 강화되면서 농번기를 맞은 농민들이 불만을 떠들이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지역 정치권까지 나서 농번기엔 단속을 유예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송용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우리나라 배 주산지 중 한 곳인 천안 성안입니다. 햇빛과 바람이 골고루 들어갈 수 있도록 가지를 눕히는 유인 작업이 한창입니다. 이게 가지치기를 하고 난 다음에 열매를 따려고 결실을 맺으려고 이거 유인이라는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끈으로 이렇게 맺는 작업인데 이게 다 수작업이에요. 이미 이달 중순에 끝냈어야 하지만 일손이 없어 마을 어르신들을 동원하거나 품앗이 형태로 다른 농가의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법무부가 불법 체류제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면서 농촌의 일손 구하기는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이 때문에 유인 작업에 아직 손도 대지 못한 농가들이 많습니다. 대부분의 인력을 외국인으로 채우고 있는 농민들은 탁상 공론이라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하도 이거 저기 법무부에서 불법 체류자를 이제는 잡아가니까 얘네들이 일도 안 나오고 무섭다고 이제는 하지도 않고 또 잡혀가는 인원도 많고 그래서 지금 노인네들만 딛고 이게 지금 3월 말까지 끝내야 되는 작업인데 더 큰 문제는 곧 있으면 다가올 백꽃 개화 시기. 벌과 나비를 대신해 일일이 사람 손으로 수정을 해주는 화접을 해야 하는데 외국인 노동자 없이는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망하는 거죠. 농촌은 문 닫는 거죠. 외국에다 다 잡아가면 이 일을 다 누가 해요. 그냥 먹거리는 그냥 한국에서 없어지고 다 수입해 먹어야지. 상황이 이렇다 보니 농가는 물론 지역 정치권까지 나서 법무부에 단속 유예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계절 근로자를 받아가지고 먹여주고 재워주고 하는 거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림의 떡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걸 해결하려면은 이 실제 농촌 현실에 맞는 계절 근로자 제도를 좀 추진을 해야 되고 또 하나는 이런 영농 시기에 단속은 조금 유예를 해줘서 잡아가지 말고 이걸 어떻게 정부에서 저기 하게 만들어야 돼요. 이 저기를 일을 하게 뭐 외국에다가 어떻게 하던가 관리를 하던가 해야 배 일을 해먹지 못해 먹어요. 그래서 좀 농촌 좀 살려달라고요. BTV 뉴스 송용환입니다. 아버지는 돈을 벌러 나간 뒤 연락이 끊겼고 설상가상 지내던 집마저 월세가 밀려 비워줄 수밖에 없었던 한 고교생이 있습니다. 친구 집을 전전해야만 했던 상황에 도움의 손길을 내민 건 주위 어른들이었습니다. 모두의 도움으로 아버지도 찾았고 새 집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김민재 기자가 이 학생의 사연을 전해드립니다. 늦은 저녁, 인근 햄버거 가게에서 아르바이트를 마친 한 학생이 집으로 들어갑니다. 맞아주는 사람은 아버지. 이렇게 둘만의 오붓한 저녁 시간은 시작됩니다.
올해 고등학교 2학년인 김모 학생의 시련은 지난해 중순부터 시작됐습니다. 실직 상태였던 아버지가 직장을 구한다며 나간 뒤 몇 주째 연락이 되지 않으면서부터입니다. 엄마와 연락이 끊긴 지 10년이 지난 터라 홀로 생활해야 할 형편에 설상가상 월세가 밀려 지내던 집을 비워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앞으로가 좀 많이 걱정됐어요. 그게 막막한 걸 수도 있는데 그래도 좀 이게 앞으로 제가 그때 좀 어린 나이기도 하고 누구나 부모의 도움으로 크는 성장하는 시기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걸 못 봤다고 생각하니까 좀 억울하기도 하고 그래도 그 동시에 아버지는 좀 언제 돌아오실까라는 걱정도 좀 했고 어디 가서 사고는 나지 않았을까. 이때 손을 내민 건 친구와 주위 어른들. 한 친구는 자신의 집에서 지낼 수 있도록 도와줬고 이웃들은 김모 군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행정복지센터에 문을 두드렸습니다. 대구 서구가족센터와 복지관 그리고 서구희망복지지원단은 아버지를 찾으려 백방으로 수소문을 했고 결국 아버지를 찾았습니다. 김모 군과 아버지가 함께 살 집도 도왔고 냉장고며 각종 살림살이 역시 주위에서 십시일반 도움을 줬습니다. 그 집 파운데이션이라는 그 후원 사업이 있거든요. 그 단체에 후원금 신청을 해가지고 그쪽에서 지원을 받으셨고요. 그다음에 복지관 같은 경우도 일단 지금 상황에서 아버지랑 학생의 가족 상담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저희가 그쪽에 의뢰를 해가지고 일단 지금 상담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외에 뭐 또 후원금 저희가 또 연계해가지고 학생 쪽으로 그 뭐 학업 관련해가지고 지원받을 수 있도록 연계해 놓은 상황입니다. 아버지 역시 아들을 평범하게 키울 형편이 되지 않았습니다. 10여 년 전 프레스 작업 도중 사고로 손가락 5개를 잃었고 당뇨가 심해 치아가 절반이나 빠졌습니다. 어떻게든 돈을 벌고자 했지만 여의치 않았고 몸무게가 42kg에 불과할 정도로 마음고생이 심했던 아버지는 아들에게 미안하기는 합니다. 도시가스 밀리고 물세 밀리고 전기세 밀리고 계속 이제 밀리는 거지. 그리고 일자리 여기저기 가도 손이 이랬다 봐야 안 서재. 얼굴 보기가 민망하고 아버지로서 한 게 없는데. 김모 군은 아버지에 대한 원망은 없습니다. 주위의 도움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되자 포기했던 대학 진학의 꿈도 새로 생겼습니다. 국악을 전공하고 있고요. 국악 전공을 하기 위해서 또 이제 앞으로의 이제 생활도 중요하기 때문에 대학이라는 곳에서도 이제 성장할 수 있는 상태에서 졸업을 하고 나면은 이제 제 꿈을 꾸릴 수 있으니까 그런 점에서 이제 대학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힘든 시련을 주눅들지 않고 당당하게 이겨낸 김모 군. 받은 것이 너무 많아서 이제 베푸는 일만 남았다고 말하는 김모 군에게 이제 행복의 시간만이 남아 있습니다. BTV 뉴스 김민재입니다. 제1회 아름다운 동행 걷기 대회가 강정보 디아크 일대에서 열렸습니다.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대구지부 협의회에서 마련한 이번 행사에는 법무보호위원과 법무보호 대상자 100여 명이 참가했습니다. 참가자들은 법무보호 대상자 인식 개선을 위해 범죄 추방 캠페인과 청렴 캠페인을 진행한 뒤 강정보 일대를 걸으며 환경 정화 활동을 했습니다.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대구지부는 법무보호 인식 개선과 재범 방지를 위해 오늘과 같은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달 대구 지역 아파트 신규 입주 물량이 전국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동산 플랫폼 업체 직방이 조사한 자료를 보면 다음 달 대구의 아파트 입주 물량은 5개 단지 3,677세대로 전국 17개 시도 중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경북과 경기가 3,200여 세대, 경남은 1,000여 세대 순이었습니다. 부동산 관계자는 입주 물량이 집중되면 잔금 확보 등의 이유로 일시적으로 전세 매물이 늘어날 거라고 밝혔습니다. 대구시와 한국부동산원이 27일 재개발, 재건축 정비 사업의 분쟁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상호 협력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양기관은 정비사업조합의 투명하고 공정한 운영을 위한 조합 운영 실태 현장 점검을 확대하고 공사비 분쟁과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공사비 사전 컨설팅과 공사비 분쟁구역 전문가 파견 제도에도 협력키로 했습니다. 또 전문적인 정비사업 교육을 실시하고 한국부동산원의 각종 검증 업무 처리를 신속하게 지원하는 등 지속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대구시 교육청이 학부모 30명을 늘봄학교 학부모 모니터링단으로 위촉했습니다. 이들은 다음 달 초까지 대구 지역 70개 늘봄학교를 찾아가 늘봄 공간과 프로그램 운영을 살펴볼 예정입니다. 달서 아이맘 장터가 다음 달 14일 볼리 어린이공원에서 열립니다. 사용하지 않는 출산용품과 육아용품을 기부하거나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습니다. 서부소방서가 전통시장 화재 현장에서 신속한 조치로 큰 피해를 막은 시민 2명에게 유공자 표창을 수여했습니다. 표창장을 받은 김파룡 씨는 지난 6일 원대 신시장에서, 선상호 씨는 지난 9일 중평시장에서 발생한 화재를 소화기로 초기 진화했습니다. 서부경찰서가 서대구 역사 내에서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한 상담센터를 운영했습니다. 경찰은 특히 피해가 많은 노인 세대를 중심으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4.10) 총선 선거전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거리엔 유세 차량과 현수막이 가득 차고 선거운동원의 인사와 손짓도 표심을 향할 텐데요. 시끄러운 음악과 율동보다 더 중요한 건 유권자와 나라를 향한 진심일 겁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